2023년 11월 첫눈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2층 단독주택. 60대 중반의 한정숙은 2층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것은 40년 전 결혼하던 해의 산 붉은색 표지의 일기장.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낡고 바랜 표지에는 복수일기라는 네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숙의 손가락이 첫 페이지를 넘겼다. 1983년 5월 3일 24살 새댁이 쓴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났다. 밥을 질게 지었다고, 된장찌개가 싱겁다고, 걸레질을 대충 했다고. 정숙은 그날을 기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줄만 알았던 24살의 자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대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것은 끝없는 잔소리와 구박이었다.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기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다. 울면서 썼던 흔적이 역력했다. 언젠가 복수하리라.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 약해지는 날, 오늘 당한 이 모욕들을 하나하나 돌려주리라. 그 아래로 빼곡히 적힌 복수 리스트. 정숙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1점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지 않기. 2점 시어머니 옷 빨래할 때 표백제 많이 넣기. 3점 시어머니 건강검진 날짜 일부러 까먹기. 4점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기. 40개의 복수 항목이 적혀 있었다. 40년 동안 한 해에 하나씩 추가된 것들이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1층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85의 시어머니 최순자가 홀로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증상들.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며느리 이름을 까먹고,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 위치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잦아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전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편 박민수는 그날 저녁 정숙에게 말했다. 여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요양원. 그 단어가 정숙의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시어머니가 약해졌다. 4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 온 것이다. 정숙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붉은 볼펜을 꺼내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내일부터 시작한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40년 동안 쌓인 한이 조금씩 풀릴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지 않기. 그것이 첫 번째 복수였다. 냉장고에서 쌀과 계란을 꺼냈다. 밥을 짓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다. 김치와 멸치볶음을 상에 올렸다. 미역국이 없는 아침상이었다. 85 시어머니 최순자가 식탁에 앉았다. 눈이 나빠진 탓에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상을 살폈다. 미역국이 없네. 정숙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늘은 안 끓였어요. 왜? 아침엔 늘 미역국 끓여줬잖아. 그냥 귀찮아서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답이었다. 항상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던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김치를 집어 먹었다. 그래, 매일 같은 반찬 먹으면 질리지. 괜찮아. 정숙은 어안이 벙벙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밥상에 미역국도 안 올리냐며 한 소리 했을 시어머니였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미역국을 끓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첫 번째 복수, 실패.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일기장에는 아직 39개의 복수 항목이 남아 있었다.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다. 정숙은 세탁기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흰색 블라우스를 바라봤다. 일기장의 두 번째 복수 항목. 시어머니 옷 빨래할 때 표백제 많이 넣기. 40년 전 일이 떠올랐다. 결혼 첫 해 여름. 정숙은 시어머니의 옷을 빨다가 실수로 표백제를 과하게 넣은 적이 있었다. 옷의 색이 바래자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런 멍청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옷 한 벌 제대로 못 빨아? 그날 정숙은 동네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1시간 동안 꾸중을 들어야 했다. 24살 새댁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숙은 표백제 통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세탁기에 표백제를 붓기 시작했다. 1컵, 2컵, 3컵. 권장량의 3배였다. 이제 똑같이 당해봐. 세탁기 버튼을 눌렀다. 세탁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2시간 후 세탁이 끝났다. 정숙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세탁기 문을 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흰색 블라우스는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더 하얘졌다. 누렇게 변해 있던 칼라 부분도 새하얗게 돌아왔다. 정숙은 당황했다. 다시 한번 블라우스를 펼쳐봤다. 구석구석 살폈지만 손상된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내 블라우스 빨았구나. 고맙다, 며느리. 순자가 정숙의 어깨 너머로 블라우스를 바라봤다. 이거 작년에 산 건데 자꾸 칼라가 누래져서 걱정이었는데 새 것처럼 하얘졌네. 역시 우리 며느리 손길은 달라. 정숙의 입이 떡 벌어졌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다. 우리 며느리라는 단어도 고맙다는 말도 처음이었다. 두 번째 복수도 실패.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빨래를 망치려던 계획이 오히려 칭찬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정숙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세 번째 항목에 밑줄을 그었다. 시어머니 건강검진 날짜 일부러 까먹기. 이번 주 금요일이 시어머니의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정숙이 병원 예약을 잡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이번엔 안 갈 거야. 알아서 가시든가. 정숙은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85세 치매 초기 환자가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 수요일 저녁이었다. 시어머니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 순자가 불렀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야.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 정숙은 못 들은 척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숙은 슬쩍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금요일이 병원 가는 날인데 며느리가 까먹은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전화해봐야겠네. 정숙은 깜짝 놀랐다. 치매가 있는 사람이 병원 예약 날짜를 기억하다니. 순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거렸다. 노안에 손떨림까지 있는 탓에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아이고, 이 번호가 병원이었나 아들이었나. 순자는 몇 번이나 잘못된 번호를 눌렀다.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다시 처음부터 번호를 찾았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당장 와서 전화 좀 걸어줘. 라고 소리쳤을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힘들게 휴대전화와 씨름하고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순자는 여전히 병원 번호를 찾지 못했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거실로 걸어갔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병원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네, 최순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예약 확인하려고요. 통화를 마친 정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고맙다, 며느리. 내가 자꾸 까먹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의 말이었다. 세 번째 복수도 실패.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복수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돕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의 친구 3명이 집을 방문했다. 70대 후반에서 80 초반의 할머니들, 순자와 50년 지기 친구들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집을 방문해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었다. 정숙은 거실 한쪽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했다. 귀를 기울이자 할머니들의 대화가 들렸다. 순자야, 요즘 건강은 어때? 그냥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며느리가 잘 돌봐주니?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잘 돌봐줘. 정숙은 그 대답을 듣고 속이 뒤틀렸다. 40년 전 일이 떠올랐다. 신혼 첫 해 추석 때였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왔다. 정숙은 정성껏 송편을 빚고 전을 부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손재주가 없어서 말이야. 송편도 제대로 못 빚고 전도 다 태워 먹고. 사실이 아니었다. 정숙이 만든 송편은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 그날 정숙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24살 세댁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무너졌다. 정숙은 일기장에 4번째 항목을 떠올렸다.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창피 주기. 이번이 기회였다. 정숙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차와 과일을 상에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요즘 건강검진 결과 받으셨잖아요. 친구분들께 말씀드려야죠. 할머니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다. 무슨 결과? 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늘려야 한다고.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혈압이 정상 범위였다. 하지만 정숙은 시어머니를 친구들 앞에서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40년 전 자신이 당한 것처럼. 그런데 순자의 반응이 이상했다. 화를 내거나 정숙을 나무라는 대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응, 혈압이 좀 높대.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높아? 약은 잘 먹고 있고? 응, 며느리가 챙겨줘서 잘 먹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창피한 듯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복수가 성공한 것 같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무거웠다. 친구 중 한 명이 정숙에게 말했다. 며느리가 참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약까지 챙겨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는 자식들한테 집만 되는 것 같은데. 순자는 복 받은 거야. 할머니들의 칭찬에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우리 며느리 고마워. 순자가 정숙을 올려다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한때는 무섭고 야속하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저 늙고 약해 보였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창피 주려던 계획이 오히려 칭찬으로 돌아왔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를 훔쳐봤다. 순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85의 노인. 건강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친구들 앞에서도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사람.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네 번째 항목에 X표를 그었다. 네 번째 복수도 실패.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가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 동안 품었던 복수심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36개의 복수 항목이 남아 있었지만 정말로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숙은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다. 50대 중반의 박민수. 40년 전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 사람. 시간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지고 배는 나왔지만 여전히 정숙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민수가 잠꼬대를 했다. 엄마, 괜찮으실까? 남편은 자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복수하는 건 결국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복수는 시어머니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다. 남편도 자신도 모두를 아프게 했다.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다. 정숙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순자는 1층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방 구석에 쌓인 낡은 박스들. 정숙은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첩, 남편의 어린 시절 상장들, 시아버지의 유품들이 나왔다. 그때 눈에 띈 것은 파란색 표지의 노트였다. 크기도 모양도 정숙의 붉은 일기장과 똑같았다. 정숙은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며느리에게 미안한 일들.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시어머니의 일기였다. 손이 떨렸다. 페이지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정숙은 천천히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1983년 5월 3일. 오늘 며느리에게 심하게 대했다. 밥이 조금 질다고, 찌개가 싱겁다고 야단쳤다. 사실 맛은 괜찮았다.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았을 뿐이다.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못했다. 정숙은 숨이 막혔다. 40년 전 그날, 자신이 복수 일기를 시작한 바로 그날의 일이었다. 페이지를 더 넘겼다. 빼곡히 적힌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1983년 7월 15일, 며느리가 빨래를 하다가 내 옷을 망쳤다. 화가 나서 마당에서 크게 혼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소리를 질렀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 심했다. 며느리는 아직 24살이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1985년 추석,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며느리 험담을 했다. 사실 며느리가 만든 송편은 예뻤고 맛있었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를 낮췄다. 왜 그랬을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아팠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었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해가 바뀌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일기는 이어졌다. 1993년 2월 10일 며느리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 내가 원했던 손자였다. 기뻐하면서도 며느리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을 낳았네라고 말했다. 며느리 표정이 굳는 걸 봤다. 첫째 딸도 소중한 손녀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2003년 5월 1일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돌보기로 했다. 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였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돌봤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화장실도 도와줬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정숙은 그 시기를 기억했다. 40대 중반의 자신.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다.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정숙은 또 하나의 복수 항목을 일기장에 추가했다. 시어머니가 다쳤을 때 방치하기.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동안 정성껏 간호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더 읽어 내려갔다. 2013년 10월 20일. 오늘 며느리가 내 생일을 챙겨줬다. 칠순 때부터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어느새 80이 넘었다. 며느리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생일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며느리 생일을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는데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생일을 기억하지도 축하하지도 않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2023년 10월. 2달 전에 쓴 글이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했다. 이제 며느리에게 더 큰 짐이 될 것 같다. 40년 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데 죽을 때까지 또 짐이 되는구나. 그 아래 떨리는 글씨로 쓴 문장. 며느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40년 동안 복수를 꿈꿨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약해지면 똑같이 갚아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40년 동안 사죄하고 있었다. 정숙은 자신의 복수 일기를 떠올렸다. 40개의 복수 항목,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죄 일기. 이것도 40개가 넘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두 일기장. 하나는 복수로 가득했고, 하나는 사죄로 가득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일기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 일기를 꺼냈다. 붉은 표지를 쓰다듬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85의 최순자.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했다. 안경을 쓰고도 화면이 잘 안 보이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정숙은 4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1983년 4월. 24살의 한정숙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했다. 남편 민수는 다정했고 시댁도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43살이었던 최순자. 시집살이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 자신이 겪은 고통을 며느리에게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는 3년은 벙어리로, 3년은 귀머거리로, 3년은 장님으로 살아야 한다. 시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정숙은 그 말대로 9년을 살았다. 참고 견디고 울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어느새 정숙도 50대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80을 넘겼다. 이제 힘의 균형은 바뀌었다. 젊고 건강한 며느리와 늙고 약한 시어머니.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발견한 사죄 일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강차였다. 컵에 담아 거실로 가져왔다. 어머니, 차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니?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기억한다. 미안하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어머니. 정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주름이 가득한 손. 한때는 무섭기만 했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심했지. 너는 좋은 며느리인데 내가 알아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넌 40년 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보지 않았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 정숙은 깜짝 놀랐다. 왜요? 갑자기. 치매가 점점 심해지잖아. 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주 전만 해도 시어머니가 요양원 가기를 바랐던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알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이미 40년을 나 때문에 희생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어머니, 저는 며느리야. 순자는 정숙의 손을 꽉 잡았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4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분노도, 서러움도, 복수심도 모두 녹아내렸다. 남은 것은 연민과 애틋함이었다. 어머니, 요양원 가지 마세요. 제가 돌볼게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정말?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40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지 말아요. 우리가 돌봅시다.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숙은 남편에게 사죄 일기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도 40년 동안 미안해했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정숙의 일상이 바뀌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자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다.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더 드실래요? 응. 한 그릇 더 줘. 정숙은 시어머니의 그릇에 미역국을 더 담아주었다. 순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오전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순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날씨가 추워서 목도리를 꺼내 시어머니 목에 둘러주었다. 며느리야, 춥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너도 목도리 해라.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순자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며느리에게 주려고 했다. 정숙은 손을 저었다.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안 돼. 같이 하자. 순자는 목도리를 반으로 나눠 정숙의 목에도 걸쳤다. 두 사람은 하나의 목도리를 나눠 메고 걸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저 고부 사이 정말 좋아 보이네.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지.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오후에는 함께 빨래를 개었다. 순자는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빨래 개는 것만큼은 익숙했다. 이렇게 접으면 옷이 덜 구겨져. 순자가 정숙에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줬다. 정숙은 40년 동안 빨래를 해왔지만 시어머니의 방법을 따라했다. 어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칭찬을 받을 때마다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순자는 채소를 다듬고 정숙은 요리를 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며느리야, 너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니? 네, 기억나요.
나는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를 힘들게 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안아줬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면 돼요. 고맙다, 며느리. 저녁 식사 후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남편 민수와 두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와 정숙.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정숙에게는 특별했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순자는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눴다. 할머니, 학교에서 뭐 배웠어? 요즘은 컴퓨터로 공부한대요. 할머니, 컴퓨터, 그게 뭐니? 손자가 웃으며 설명했다. 순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자의 말을 경청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함께 산다는 것이구나. 밤이 되어 순자를 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편안히 주무세요, 어머니. 고맙다, 며느리. 너도 푹 쉬어. 정숙이 방을 나가려는데 순자가 불렀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내일도 같이 산책 가자. 네, 같이 가요. 정숙은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에서 복수 일기를 꺼냈다. 붉은 표지의 일기장. 40년 동안 간직했던 복수의 기록. 정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40개의 복수 항목.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볼펜을 들고 하나하나 지워나갔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지 않기. 삭제. 시어머니 옷 빨래할 때 표백제 많이 넣기. 삭제. 40개의 항목을 모두 지웠다. 일기장에는 빈 페이지만 남았다. 정숙은 새로운 문장을 썼다. 2023년 12월 1일. 오늘부터 새로 시작한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12월이 되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리고 캐럴이 흘러나왔다. 정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생각이 안 나네. 순자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졌다. 방금 먹은 아침 메뉴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숙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 많아요. 시장을 돌며 이것저것 구경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채소 가게. 순자는 신기한 듯 물건들을 바라봤다. 이게 뭐니? 파프리카예요. 어머니, 파프리카. 처음 보네. 예전에는 시장에 자주 왔었다. 하지만 치매가 생긴 후로는 익숙한 것들도 낯설어 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길을 잃을까 걱정되었다.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는데 순자가 발걸음을 멈췄다. 저거 맛있어 보이네. 드실래요? 응, 먹고 싶어. 정숙은 떡볶이 2인분을 샀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함께 먹었다. 맛있다. 순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었다. 입가에 양념이 묻자 정숙이 휴지로 닦아줬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응, 너도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먹어본 적 없는 떡볶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물었다. 며느리야, 너는 행복하니?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정말? 네, 정말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다.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다. 순자는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도왔다. 이 양파는 어떻게 썰어?
얇게 채 썰면 돼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칭찬을 할 때마다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숙은 알았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다. 순자는 드라마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거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1990년대 드라마예요.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젊었을 때. 순자는 과거를 회상했다. 정숙은 조용히 옆에 앉아 들었다. 그때 나는 40대였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빴지. 너처럼 며느리도 돌봐야 했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그래서 너한테 짜증을 많이 냈나 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순자는 정숙을 바라봤다.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나는 내 시어머니한테 잘 못했거든. 그런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복수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었다. 밤이 되어 순자를 방으로 모셨다.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다. 편안히 주무세요. 고맙다, 며느리. 정숙이 불을 끄려는데 순자가 말했다. 며느리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언제 갈지 모르지.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정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함께 있어요. 그래, 조금 더 있고 싶네. 너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정숙은 거실을 장식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화환을 걸고 조명을 달았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니, 같이 장식하실래요? 나도? 네, 같이 해요. 정숙은 시어머니에게 작은 장식품들을 건넸다. 순자는 천천히 트리에 장식을 달았다. 여기에 달면 되니? 네,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함께 트리를 장식했다. 완성된 트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장식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조명도 삐뚤빼뚤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였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남편 민수, 두 자녀, 그리고 며느리까지. 식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손자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다. 순자는 환한 얼굴로 손자들을 안아줬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손주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수가 제안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명씩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어때? 가족들이 동의했다. 먼저 큰아들이 말했다.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딸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할머니 음식 솜씨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수가 말했다. 나는 아내가 엄마를 돌봐줘서 정말 감사해. 그리고 엄마가 우리 곁에 계셔서 감사하고. 순자의 차례가 되었다. 잠시 망설이던 순자가 입을 열었다. 나는 며느리한테 감사해. 이렇게 나를 돌봐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해. 이렇게 함께 있게 해줘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의 차례가 되었다. 저는 어머니께 감사해요. 저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셔서.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숙은 진심이었다.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웃고 떠들었다. 순자는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줬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손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가끔 순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다. 식사 후 선물 교환 시간이 되었다. 가족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나눴다. 정숙은 시어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다. 이거 예쁘다. 제가 직접 골랐어요.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순자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맙다, 며느리. 이렇게 좋은 선물 처음 받아봐. 정숙은 시어머니에게 목걸이를 걸어줬다. 순자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순자도 정숙에게 선물을 건넸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준비했어. 정숙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40년 동안 고생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최고의 며느리야. 사랑해. 어머니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만에 처음 받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가족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시어머니와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행복이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 1월이 되었다. 새해 첫날, 정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일출을 보러 갔다. 가까운 공원 언덕에 올랐다. 추운 날씨였지만 두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왔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태양이 떠올랐다. 와, 예쁘다. 순자는 감탄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우리 며느리. 두 사람은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다.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방금 한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 이름을 헷갈렸다. 너는 누구니? 순자가 정숙을 보며 물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정숙이에요. 아, 며느리. 미안해. 잠깐 까먹었네. 하루는 순자가 밤에 집을 나가려고 했다. 정숙이 급히 막았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저 멀리 있어. 순자는 고집을 부렸다. 정숙은 진정시키기 위해 함께 밖에 나갔다. 추운 겨울밤, 두 사람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어머니, 추워요. 들어가요. 그래, 좀 춥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이불 속에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내 집이 맞나? 네, 맞아요. 정숙은 시어머니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다. 순자는 잠이 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남편이 반대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되잖아. 아니요.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보,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머니께 마지막까지 잘해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당신은 정말 대단해. 2월 어느 날, 순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아침에 눈을 뜨더니 정숙을 또렷하게 바라봤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곧 갈 것 같아. 정숙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느낌이 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순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4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지. 용서해줘. 어머니, 벌써 다 용서했어요. 고마워. 그리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아니야. 나는 나쁜 시어머니였어. 하지만 너는 최고의 며느리야. 순자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었다. 내 방 서랍에 파란 일기장 있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너 봤니? 네, 봤어요. 그래. 나는 4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일기에 다 썼어. 하지만 직접 말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비겁했어. 순자는 정숙을 바라봤다. 너도 일기 쓰지? 정숙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알아. 나도 본 적 있어. 붉은 일기장.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봤어. 내가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거. 어머니, 괜찮아. 당연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너는 복수하지 않았지. 오히려 나를 돌봐줬어.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미안할 건 내가 할 일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3월이 되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정숙은 하루 종일 옆에서 돌봤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줬다. 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 깨어있을 때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갑자기 눈을 떴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파란 일기장 가져와줘. 정숙은 서랍에서 사죄 일기를 꺼내왔다. 순자는 일기장을 쓰다듬었다. 이거 너 줄게. 어머니? 내가 40년 동안 쓴 거야. 너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았어. 가져. 정숙은 일기장을 받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내 붉은 일기장도 가져와. 정숙은 당황했다. 복수 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건 괜찮아. 가져와. 정숙은 자신의 방에서 복수 일기를 가져왔다. 순자는 두 일기장을 나란히 놓았다. 붉은 일기장과 파란 일기장. 복수와 사죄. 우리 둘 다 40년 동안 참 힘들었구나. 순자가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거 다 없애자. 어머니? 복수도 사죄도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순자는 정숙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렸다. 순자는 두 일기장을 정숙에게 건넸다. 이거 태워.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정숙은 마당으로 나가 두 일기장을 태웠다. 붉은 일기장과 파란 일기장이 함께 불타올랐다. 복수와 사죄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순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침대 주위에 남편 민수, 두 자녀, 그리고 정숙이 모였다.
순자는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 모두 고마워. 행복했어.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가 더 고마워요. 손자들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다. 며느리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정숙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행복했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날 밤, 최순자는 8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사랑받으며 떠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숙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순자가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4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마지막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천국에서도 너를 응원할게. 영원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정숙은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민수가 물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 네. 어머니와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만약 복수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요. 저는 그냥 깨달은 거예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정숙은 생각했다. 40년 동안 복수를 꿈꿨지만 결국 용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는 상처만 남기지만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 미움은 고통만 주지만 사랑은 평화를 준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40년의 복수 일기는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샵샵 에필로그 감독의 말. 며느리의 복수 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쌓인 원망도 하루아침에 용서로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용서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복수의 끝은 허무함이지만 용서의 끝은 평화입니다.